제가 고쳐드릴게요. 한번 해보게. 오전 9시 30분. 대한그룹 본사 63층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철왕이라 불리던 강태준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던 그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전 계열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비서실장 김동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 넘게 강 회장 곁을 지킨 그였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다. 강 회장의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에는 붉은 경고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계열사 42개, 직원 3만 5천 명, 연매출 5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기업이 단 한순간에 멈춰섰다. 얼마나 걸린다고 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보안팀이 복구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최악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 회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주가 폭락, 계약 파기, 신뢰도 추락. 4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일주일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이순자. 15년째 강 회장의 저택에서 일하는 가정부였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나? 회장실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김 비서실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순자의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큰 눈망울에 똑 부러진 단발머리, 깨끗한 베이지색 니트 옷을 입은 아이. 제가 고쳐드릴게요.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회장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 김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이순자 씨 딸인가? 네, 회장님. 제 딸 지은이입니다. 감히 이런 자리에 데려와서 죄송합니다만.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하지만 이 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했던 아이예요. 어제?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전날 오후 6시 강 회장의 저택 주방에서 이순자는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오늘은 강 회장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드는 날이었다. 엄마, 나 잠깐만 서재 가도 돼? 딸 지은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물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를 찾아온 아이는 언제나 그렇듯 책가방을 든 채였다. 서재? 거기는 회장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청소할 때 잠깐만 구경하고 싶어? 책이 너무 많더라. 제발. 지은이의 큰 눈망울이 반짝였다. 책을 좋아하는 딸이 늘 부러워하던 곳이었다. 강 회장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장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5분만. 절대 만지지 않을게. 알았어. 대신 정말 만지지 마. 회장님이 아시면 큰일 나. 이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락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다. 책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런데 책장 사이로 비치는 빛, 지은이의 발걸음이 멈췄다.
서재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이상한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건 회사 서버 아냐? 지은이는 학교 컴퓨터반에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있었다. 아니, 단순히 배운 수준이 아니었다. 한 번 보면 이해하고, 두 번 보면 응용하고, 세 번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아이였다. 선생님들은 지은이를 천재소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부의 딸인 지은이에게 그 재능을 꽃피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코드가 이상했다. 누군가 회사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것 같았다.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작동하도록. 안 돼. 지은이의 작은 손이 떨렸다. 이 코드가 실행되면 회사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거였다.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랜섬웨어가 퍼지고. 지은아, 나와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지은이는 황급히 서재를 나왔다. 엄마, 저기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회사에 큰일이 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버, 악성 코드, 랜섬웨어.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쏟아졌다. 이순자는 딸의 말을 반쯤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 확실한 거니? 응. 내일 아침 9시 반에 회사 시스템이 멈출 거야. 이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신은 결국 가정부일 뿐이었다. 그런 자신이 회장님께 이런 말을 한다면. 하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알았어. 엄마가 말씀드려 볼게. 오후 7시 강 회장이 늦은 저녁을 드시러 식당에 오셨을 때 이순자는 용기를 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저희 딸이 내일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 강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해킹 시도가 있을 거라고. 내일 아침 9시 반쯤에.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이순자 씨, 농담하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닙니다. 제 딸이 서재에서 우연히 모니터를 보고. 서재에? 내 서재에 함부로 들어갔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할 때 잠깐. 그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나?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2중, 3중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야. 그걸 12살짜리 아이가 모니터 한 번 보고 해킹을 알아낸다고? 하지만 이순자 씨,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신을 15년간 믿고 집안일을 맡겼네. 그런데 이건 선을 넘는 거야.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말게. 그리고 딸에게도 잘 말해. 어른들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괜찮아, 엄마. 지은이는 엄마를 꼭 안았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멈춰버릴 텐데. 그리고 다음 날, 지은이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오전 9시 30분 정각, 대한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일제히 멈췄다. 이게 대체 무슨... 강 회장은 믿을 수 없었다. 어제 그 어린 소녀가 말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보안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회장님,
고도로 정교한 랜섬웨어입니다. 누군가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코드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복구는 가능한가? 그게 암호화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 팀으로는 보안팀장의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 이순자가 딸 지은이의 손을 잡고 회장실 문을 열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김 비서실장이 코웃음을 쳤다. 지금 이게 농담할 상황인가? 12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김 비서, 강 회장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그의 눈빛이 지은이에게 고정되었다. 자네, 어제 이 일을 예견했지? 네. 서재 모니터에서 악성 코드를 봤어요. 타이머가 오늘 아침 9시 반으로 설정되어 있었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나? 전문가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코드인데.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코드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숫자와 문자의 나열로 보이는 것들이 제게는 마치 이야기처럼 읽혀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회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녀를 주시했다. 보안팀장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스템을 공격한 랜섬웨어가 어떤 방식인지 설명할 수 있나? AES 256비트 암호화에 RSA 4096비트 키를 조합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랜섬웨어와 다른 점이 있어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코드 깊숙한 곳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어요. 마치 누군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에 패턴이 있어요.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수학적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정말인가? 전문가인 우리가 분석해도 찾지 못한 걸. 믿기 어렵겠지만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게. 대신 조건이 있네. 조건이요? 보안팀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서 작업하게. 혹시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이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할 수 있지? 응, 엄마. 할 수 있어. 하지만 소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만약 실패하면 엄마까지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몰라. 본사 지하 3층, 중앙 전산실. 평소라면 조용하게 서버들의 팬 소리만 들리는 이곳이 지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보안팀 직원들이 작은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떤 이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이 애한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젊은 보안 팀원이 속삭였다. 조용히 해. 회장님 명령이야. 보안팀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다. 지은이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누군가 황급히 발판을 가져다 놓았다. 고맙습니다. 소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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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저 적건. 보안팀원들이 놀라 화면을 주시했다. 소녀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그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것이었다. 먼저 랜섬웨어의 구조를 파악해야 해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악성 코드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복구를 방해하고, 세 번째 레이어는 소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보안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 번째 레이어가 단순히 공격용이 아니에요. 정보를 빼내가는 스파이웨어 기능이 숨어 있어요. 누군가 이 공격을 핑계로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순간 전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게 정말인가? 네. 그리고 이 코드를 심은 사람은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 내부 사람이에요. 외부에서는 절대 심을 수 없는 위치에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보안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보안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설마 내부자 범행이란 말인가? 그 순간 전산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IT 본부장 최민수였다. 40대 후반의 그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12살짜리 애가 무슨 내부자 범행 운운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직원들을 의심하는 건가? 저는 그냥. 지은이가 움찔했다. 최 본부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위축된 것이다. 어린애 장난에 다들 정신이 나갔구만. 당장 전문업체에 연락해서. 최 본부장.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전산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회장실에서 CCTV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가 하는 걸 지켜보게. 만약 정말 내부자 범행이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하네. 회장님. 계속하게 지은이.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지은이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가 보고 있어. 회장님도 믿어주시고 있어. 난 할 수 있어. 소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1시. 4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오직 화면만을 응시하며 코드와 싸우고 있었다. 지은아, 잠깐 쉬어야지.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소녀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 37분. 됐어요. 지은이의 외침과 함께 꺼져 있던 서버들이 하나둘씩 깜빡이며 살아나기 시작했다. 띠링, 띠링, 띠링. 시스템 복구 알림음이 연쇄적으로 울려 퍼졌다. 세상에. 보안팀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암호화되었던 파일들이 하나씩 복구되고 있었다. 마비되었던 시스템들이 정상화되고 있었다. 정말 해낸 거야?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런데 지은이가 새 창을 열었다. 범인의 흔적을 찾았어요. 화면에 로그 파일들이 쏟아졌다. 누가 언제 어디서 악성 코드를 심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접속 IP 192.168, 1.47, 접속 계정 CHOIMS, 접속 위치 IT 본부장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IT 본부장 최민수에게 향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내 계정을 도용한 거라고. 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생체 인증 기록도 남아 있어요. 지문, 얼굴 인식 모두 최 본부장님의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최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이미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최 본부장, 강 회장의 냉랭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왜 그랬나? 회장실. 끌려온 최민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은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다. 자네를 믿었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20년이야. 20년을 함께 일했어. 자네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고, 자네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도왔지. 그런 자네가 왜? 최민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인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뭐? 백혈병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최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경쟁사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회사 기밀을 넘기면 10억을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정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석 달을 못 넘긴다고. 하지만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회장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지은이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회사를 배신한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딸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제 딸 수아는 지금 16살입니다. 살고 싶다고, 죽기 싫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아빠, 나 살 수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그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심정, 그것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아들을 잃은 적이 있었으니까. 20년 전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떠나보냈을 때의 그 절망을. 딸은 지금 어떤가? 강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수술은 받았습니다. 경쟁사에서 받은 성금으로요.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그럼 이번 해킹은? 경쟁사에서 요구했습니다. 회사를 일주일만 마비시키라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그 돈이면 딸의 후속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제가 악마 같은 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회사를,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을 배신한 저는 그만. 강 회장이 손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지은이는 문 뒤에서 눈물을 닦아냈다. 가슴이 아팠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을 살리려고. 그때 지은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잠깐, 뭔가 이상해. 소녀는 다시 전산실로 뛰어갔다. 전산실로 돌아온 지은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또 뭔가 문제가 있나? 보안팀장이 물었다. 최 본부장님이 심은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은이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추적하던 소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뭔가 잘못됐나? 최 본부장님이 심은 코드가 이상해요. 지은이가 화면을 확대했다. 이 코드는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멈추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마비시키거나 데이터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소녀의 눈이 커졌다. 보안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침입하기 쉽게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건가? 네. 최 본부장님의 코드는 일종의 미끼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공격자가 침입하기 위한. 지은이가 다른 로그 파일을 열었다. 여기 봐요. 최 본부장님의 코드가 실행된 직후 외부에서 다른 접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악성 코드를 심은 거예요. 화면에 또 다른 IP 주소가 떴다. 접속 IP 223.62.236, 476. 접속 시간 오전 9시 31분. 위치 추적 476. 이 IP를 역추적하면 지은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 떠오른 위치가 강태준 회장 개인 서재. 세상에. 보안팀장이 경악했다. 그럼 회장님 서재에서 접속했다는 건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서재 컴퓨터가 해킹당한 거예요. 누군가 원격으로 조종했어요. 그리고 소녀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진짜 범인은 회장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재에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사람. 회장님의 일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지은이의 손이 떨렸다. 최 본부장님의 약점을 알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장실. 강 회장은 여전히 최민수와 대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은이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최 본부장님은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누군가 최 본부장님을 이용한 거예요. 최 본부장님의 코드는 미끼였고 진짜 공격은 다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가?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다. 제가 설명하죠. 김동욱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말 똑똑한 아이로군. 하지만 조금 늦었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비서, 자네가 30년이에요, 회장님. 김동욱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다. 30년을 그림자처럼 당신 옆에서 일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당신의 모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건 뭡니까? 월급쟁이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 뿐이었습니다. 김 비서, 자네에게 부족한 게 있었나?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김동욱이 비웃었다. 당신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회사는 그가 물려받았겠죠.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나서도 당신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친척이라는 놈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셨죠. 그건 저는 당신보다 이 회사를 더 잘 압니다. 당신보다 이 회사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기회가 없습니까? 김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고 경쟁사에 팔아넘기기로요. 그러면 저는 경쟁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죠. 미쳤군.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최 본부장의 약점을 알게 됐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이용해서 내부자 범행으로 위장하고 그 틈에 진짜 공격을 가하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김동욱이 지은이를 보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모든 걸 망쳤군요. 지은이는 김동욱의 차가운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회사의 핵심 기밀은 모두 빼돌렸습니다. 고객 정보, 기술 자료, 거래 내역, 모든 것을요. 김 비서,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김동욱은 이미 회장실 문을 향해 뛰고 있었다. 잡아라.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김동욱은 재빠르게 문을 잠갔다. 안녕히 회장님.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삐삐삐삐. 갑자기 회장실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회장님, 백업 서버가 자동 삭제되고 있습니다. 보안팀원이 황급히 알렸다. 김동욱 비서실장이 심어놓은 최후의 코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백업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절망이 회장실을 뒤덮었다. 하지만 제가 막을게요.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이었다. 아직 방법이 있어요. 오후 5시 5분. 삭제 타이머까지 남은 시간 25분. 지은이는 다시 전산실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 코드는 너무 복잡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에는 미로처럼 얽힌 코드들이 가득했다. 김 비서실장님이 30년간 회사 시스템을 공부한 끝에 만든 거예요. 막으려면 모든 코드를 역추적해서 하나하나 해제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 것 같나? 강 회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최소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25분이야. 보안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은아. 이순자가 딸을 꼭 안았다. 괜찮아. 이미 충분히 잘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김 비서실장님이 수상하다는 걸 더 빨리. 지은이. 강 회장이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60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재벌 회장이 12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조차 몰랐을 거야. 자네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제 됐네. 쉬어도 돼.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소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포기하지 않을래요. 하지만 시간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낼 수 있어요. 지은이가 다시 키보드를 잡았다. 엄마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회장님도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해볼래요. 타다닥, 타다다다닥. 작은 손가락들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2배, 3배 빠른 속도였다. 오후 5시 15분. 남은 시간 15분. 첫 번째 레이어 돌파. 지은이가 외쳤다. 오후 5시 22분. 남은 시간 8분. 두 번째 레이어. 거의 다 왔어요. 소녀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작은 손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후 5시 27분. 남은 시간 3분. 마지막 레이어. 하지만 지은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김 비서실장님만 아는 패스워드. 절망이 다시 찾아왔다. 3분. 아무리 천재라도 무작위 패스워드를 3분 안에 뚫을 수는 없었다. 그때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0724. 네, 0724. 패스워드 말일세. 하지만 어떻게. 김비서의 딸 생일이네.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날이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함께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네. 지은이가 황급히 패스워드를 입력했다. 오후 5시 29분 50초. 남은 시간 10초. 딩. 됐어요. 지은이의 외침과 함께 삭제 프로그램이 멈췄다. 오후 5시 30분 정각. 경보음이 멈췄다. 화면에 초록색 메시지가 떠올랐다. 백업 복구 완료. 시스템 정상화 완료. 데이터 보존율 100%. 순간 전산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보안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았다. 강 회장은 그저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탈진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작은 소녀를. 지은이. 이순자가 딸을 안아 올렸다. 소녀는 엄마 품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해냈어. 그래, 우리 지은이가 해냈어. 정말 잘했어. 모녀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이틀 후, 병원 VIP 병동. 아빠. 밝은 목소리와 함께 소녀가 달려왔다. 최민수의 딸 수아였다. 조심해, 수아야. 아직 몸이 완전히.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좋아졌대요. 16살 수아는 창백했지만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아빠는 어떻게 돼요? 수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회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빠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최민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은이와 이순자가 함께 있었다. 회장님. 최민수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앉아있게. 강 회장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인가?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과는 필요 없네. 강 회장이 봉투를 꺼냈다. 이건 수아 양의 후속 치료비일세. 그리고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네.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밖에.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자네는 분명 잘못했네. 회사를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강 회장이 수아를 보았다.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네. 회장님, 물론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하네. 하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할 생각이야. 그리고 출소 후에는 다시 기회를 주지. 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수아에게 다가갔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너, 내가 우리 아빠를 구해준 아이구나. 수아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빠가 말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아빠가 진짜 범인으로 몰렸을 거라고. 수아가 눈물을 닦았다. 나 때문에 아빠가. 너무 미안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수아를 꼭 안았다. 언니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두 소녀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같은 시각 구치소. 김동욱은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다. 회사를 빠져나가려던 그는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빼돌린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도 모두 압수되었다. 면회왔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김동욱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왜 오셨습니까? 김동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궁금해서 왔네. 정말 30년이 그렇게 의미 없었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의미 없었냐고요? 김동욱이 비웃었다. 30년 동안 당신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당신 뒤에서 묵묵히 일하며 당신의 명성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비서실장일 뿐이었습니다. 자네를 비서실장으로만 본 적 없네. 거짓말 마십시오. 김동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 아들이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기회가 올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먼 친척이라는 놈을 데려왔습니다. 회사 일도 모르는 놈을요. 그건 저는 이 회사를 당신보다 사랑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영원히 당신 뒤에만 있어야 합니까? 김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미안하네. 네. 정말 미안하네, 김 비서. 아니, 동욱.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네를 그저 유능한 비서로만 봤던 건 아닐세. 자네는 내 동료였네. 아들을 잃었을 때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도 자네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울어준 사람도 자네였어. 그럼 왜? 두려웠네. 강 회장이 고백했다. 자네에게 회사를 맡기면 자네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 자네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더 이상 내 옆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자네를 붙들어 둔 거였어. 김동욱의 눈이 커졌다. 어리석었지. 자네를 옆에 두려다가 결국 자네를 잃어버렸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동욱. 정말 미안하네. 김동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이 배신의 이유가 된 분노가 이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면회실에서 마주보며 울었다. 30년 우정의 무게가, 배신의 아픔이, 후회의 깊이가 눈물에 담겨 흘러내렸다. 출소하면,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출소하면 다시 만나세. 그때는 친구처럼. 김동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일주일 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안께 강 회장이 지은이에게 자리를 권했다. 소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오늘 부른 이유가 뭔지 알겠나? 아니요. 자네에게 제안을 하려고.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미국 MIT 영재 프로그램 추천서일세. 그리고 전액 장학금 보장서도 들어있지.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MIT요? 그건 자네 같은 천재를 이대로 묻어둘 순 없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해. 그리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해주게. 하지만 저는 지은이가 망설였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그것도 생각했네. 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게. 내가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할 걸세. 그리고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일세. 자네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 말일세. 자네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는 거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은혜가 아닐세. 강 회장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회사를 구했네.
3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구한 거야.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일세. 하지만, 그리고 강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네. 내가 왜 이 회사를 키웠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사람을 위해서였지. 자네 같은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어. 지은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강 회장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지은이. 그날 저녁 낡은 반지하 집 방 안. MIT에 가겠다고? 이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응, 엄마. 회장님이 모든 걸 지원해 주신대. 엄마도 함께 가고. 하지만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 엄마. 우리 함께 배우면 돼. 지은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날 위해 평생을 희생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함께 새로운 세상을 보자. 응? 이순자는 딸을 꼭 껴안았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니? 엄마 덕분이야. 지은이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잖아. 엄마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15년간 가정부로 살아온 삶. 남들의 집을 청소하며 남들의 밥을 지으며 보낸 세월. 하지만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던 어머니. 그리고 가난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딸. 두 사람의 눈물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학교. 지은이다. TV에 나온 그 지은이? 대박. 진짜 대한그룹 해킹 사건 해결한 거 맞아? 등교하자마자 지은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며칠 전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은이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냥. 지은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단짝 친구 민지가 달려왔다. 너 진짜 대단해. 나도 컴퓨터 잘하고 싶어. 민지야. 있잖아. 나도 너처럼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응, 물론이지. 지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수업 시간.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 회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학생들이 놀라 일어섰다. 앉아드릴게.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반 친구 이지은 학생이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강 회장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이 아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은이처럼 가난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강 회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긍심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지은이는 혼자 앉아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수진이었다. 수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료 급식을 먹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수군거렸다. 지은이가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돼? 어, 응.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료 급식 먹어.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렵거든. 지은이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친구하자. 나도 친구 필요해. 두 소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 석 달 후, 인천공항 출국장. 정말 가는구나. 강 회장이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깔끔한 청바지에 카라티를 입고 있었다. 새로 산 옷이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긴. 내가 더 감사하지. 강 회장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열어보게. 지은이가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은빛 펜던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지은이에게. 회장님, 잊지 말게. 자네는 이미 영웅일세.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말기를. 지은이가 목걸이를 꼭 쥐었다. 꼭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올게요. 기다리고 있겠네. 그때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은아, 수아 언니. 지은이가 달려가 수아를 안았다. 언니 많이 좋아졌어요? 응, 다 너 덕분이야. 우리 아빠도 곧 나오신대. 최민수는 선처를 받아 1년형을 받았다. 착한 행실로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 꼭 연락하자. 나 미국 가서도 한국 휴대폰 쓸 거야. 응, 매일 카톡할 거야. 두 소녀가 약속에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지은아, 탑승 시간이야. 이순자가 딸을 불렀다. 그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가정부가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당당한 모습이었다. 엄마 가자. 지은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모녀는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강 회장과 수아,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은이가 크게 외쳤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5년 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17살이 된 지은이는 훨씬 성숙해져 있었다.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여러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그녀는 이제 천재, 프로그래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지은아, 교수님이 기다리신대. 같은 학교 친구가 말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지은이는 노트북을 챙겨 교수 연구실로 향했다. 이지은, 들어오게. MIT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인 한국계 제임스 리 교수였다. 교수님, 부르셨어요?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에서 자네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해. 정말요? 연봉도 어마어마하지. 신입인데 30만 달러를 제시했어. 하지만 제임스 리 교수가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 네. 제가 배운 걸 제 나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리 교수가 미소 지었다. 역시 자네답군. 알았네. 그럼 내가 한국에 있는 대학들과 연결해 주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시각, 서울. 대한그룹 회장실. 회장님, 이지은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내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아이가 돌아오는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작은 소녀가 회사를 구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지은이. 1년 후, 인천공항 입국장. 엄마, 우리 정말 돌아왔어. 18살이 된 지은이는 이제 당당한 성인이었다. MIT를 조기 졸업하고 여러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 우리 집에 왔구나. 이순자도 많이 변해 있었다.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요리 학교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지은이. 출국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 언니. 수아는 완전히 회복해 있었다. 이제 23살이 된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백혈병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너 진짜 많이 컸다. 이제 완전 어른이네. 언니도 진짜 건강해 보여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다. 아빠도 왔어. 저기. 수아가 가리키는 곳에 최민수가 서 있었다. 출소 후 그는 작은 IT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 덕분에 나도 새 삶을 살고 있어. 고맙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저씨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그때 고급 세단이 도착했다. 회장님이 오셨어요. 강태준 회장이었다. 이제 70대가 된 그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은이. 회장님. 지은이가 달려가 회장을 안았다. 그동안 잘 있었나?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이제 함께 일할 시간이구나. 일주일 후 희망 장학재단 새 사무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재단의 새로운 교육이사 이지은입니다. 강 회장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은이가 밝게 인사했다. 저는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지원합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코딩 영재 캠프입니다. 전국의 재능 있는 아이들을 찾아 무료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처럼 기회만 있다면 빛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엄마와 함께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았다. 엄마, 여기. 우리 살던 집이야? 작은 반지하 방. 6년 전까지 모녀가 살았던 곳이었다. 그래. 여기서 우리 참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 이순자가 문고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미안해. 여기서 힘들게 살았잖아. 미안하긴. 이 작은 집에서 우리는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우리에겐 사랑이 있었잖아. 모녀가 서로를 안았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살자. 내가 돈 많이 벌게.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면 돼. 나 행복해, 엄마. 엄마 덕분이야. 10년 후, 대한 컨벤션 센터 제10회 희망 장학재단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홀이 조용해졌다.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왔다. 28세의 이지은이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IT 전문가이자 교육자였다. 안녕하십니까? 희망 장학재단 이사장 이지은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16년 전 저는 가정부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객석을 둘러보았다. 엄마 이순자가 앞줄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강태준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어머니,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10년간 우리 재단은 12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의사, 과학자, 예술가, 프로그래머, 꿈을 이룬 아이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전국 무료 코딩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전국 20개 도시에 센터를 만들어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청중석이 환호성으로 들썩였다. 왜냐하면 지은이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꿈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기회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평등하지만 기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은이는 강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네. 자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강 회장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자네가 내게 가르쳐 줬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이 재단을 자네가 이어가 주게. 영원히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게. 약속드릴게요. 지은이가 회장의 손을 꼭 쥐었다. 평생 아이들의 꿈을 지키겠습니다. 저처럼 가난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엄마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엄마, 행복해?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이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런 거야. 모녀가 벤치에 앉았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엄마, 기억해? 예전에 엄마가 말했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그랬지. 맞았어. 정말 길이 있었어. 지은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 회장님, 수아 언니, 최 본부장님. 모두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너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됐어, 지은아.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나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 이순자가 딸을 안았다. 넌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야. 엄마의 자랑이고. 석양이 모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때는 가정부의 딸이었던 소녀.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된 여성.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가난이 꿈을 막을 수 없고 환경이 재능을 가릴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 이지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꿈을 키우고 있을 모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